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오르라는 내 주식은 안 오르고 나스닥 지수와 달러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5원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이어졌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개인들의 투매까지 겹쳤습니다. 자, 이제 올해 단 2거래일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오늘도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로봇 관련된 섹터, 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 계속해서 돌고 있죠.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통신장비 관련주들, 5G, 6G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상반된 움직임 보여줬고요. 3위와 4위에 나란히 조선주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한화오션이 4% 넘게 올랐고요. HD현대중공업도 오늘 9% 넘게 상승해주면서 조선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리스크 있는 이수페타시스 오늘은 1.81% 강세로 마감하면서 거래대금 상위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신규 상장주로 거래대금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1위에 파인메딕스 그리고 MFC 올라와 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거의 두 자릿수대 급등하면서 1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거래대금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삼천당제약도 하루 걸러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급락에 이어서 오늘은 9%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두 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높아진 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건 그렇다 쳐도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거세게 매도를 하면서 이 지수를 오후장 들어 끌어내렸는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내려왔었던 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뒤부터 계속 쭉 밀려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언제까지 이렇게 국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네, 아직은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 시장 분위기는 좀 지속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딱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개인의 매도세가 오늘은 좀 짙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상승하는 종목들 또 상승하는 코인들 그리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국내 주식 외에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좀 찾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점점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굉장히 좀 거세고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환율 대비해서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좀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불안 요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우려하는 그런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이런 이슈들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신용 등급 전망 하향 등의 이런 여파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을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도주였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기업, 특히 대기업들 지금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을 끌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 부진을 겪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장기화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지 좀 자금들이 든든하게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시장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400선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이 또 잡혔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1월 달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을 때 또 시장의 흐름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산타 랠리, 연말 랠리는 자처하고라도 1월 효과 부디 찾아와 주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3위와 4위에 나란히 조선주가 올라왔습니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오늘 거래대금이 강하게 실렸는데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내년 주도 섹터 조선주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접근해봐도 유효한 시점일까요? 오늘 인도 모멘텀까지 붙었더라고요. 네, 뭐 일단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북미 쪽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 속에서도 가장 유력한 섹터가 조선 섹터 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나왔던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내년 MRO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LNG C 쪽으로 인해서 수주 모멘텀이 더 많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더 많은 물량들을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조선가 지수겠죠. 지금 189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적어도 190 후반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게 되면 2년 뒤, 3년 뒤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인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상반기 섹터까지만 움직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슬롯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야 올해 LNG나 대형 컨테이너수 쪽에 많은 물량들이 이미 받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조선사들에게 수주 물량이 몰리게 되면은 그 많은 물량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고성가 지수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은 당장의 손주사들 같은 경우는 배가 당장에 필요한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중고성가가 크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수주와 실적으로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지금 당장은 뭐 환율도 좋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선 섹터에 대한 유지는 충분히 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하나오션도 여러 가지 이런 수준 모멘텀이 이제 나오고는 있고 사실 인건비는 이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때 대부분의 인력난들을 해소를 했고 물론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마진 자체가 많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크라이나 초기 때 이제 그 이후부터 신조선가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4분기 때도 더 계속 꾸준히 흑자로 인해서 더 확대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주 자체가 내년에 목표 달성률이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년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MRO 사업 자체가 뭐 연간 20조라고 하지만은 그 대신에 내년에는 미국 쪽이 취임식 이후에 빠르게 수주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물론 최근에 기자재 쪽이죠. 하나 엔진이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엔진 쪽은 오히려 이제 중국 조선사에서도 엔진 수요가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에게도 더 많은 물량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재 쪽은 하나 엔진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환율 수혜에 신조선가 지수 상승까지 조선 이사 계속해서 관심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런 조선주 따라가 본다면 어떤 종목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선 3사 안에서 그래도 삼성중공업은 좀 상대적으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대비해서는 약간 부진한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는 두 종목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중공업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HD현대 중공업은 계속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신규 매수 접근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하나오션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필리조선소 인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인수를 한 것이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에서 가장 좀 빠르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생산 거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엔 납기 지연에 대한 이슈라던가 좀 분쟁들이 많았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가고 못 가는 HD현대 중공업 비해서 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도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너무나 큰 기대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MRO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 대한 수주 이런 또 오늘은 인도 쪽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하나오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다른 종목보다는 확실히 좀 속도도 더디고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조선주 하면 환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강달러 수혜주 이야기 나오는데 삼성중공업은 어떤 회사 방침 때문인지 항상 수주를 받으면 100% 환해지를 걸어놓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서 지금은 좀 소외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이 없다 보니까 좀 넓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좀 시장에서는 뭐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매력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선주들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순환매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또한 좀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뭐 필리조선소 인수라던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지금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3사 안에서 한화오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내일장 시세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코스닥 거래대금 2위에 올라와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아일리아 제형 특허 출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분봉을 보면 굉장히 어지러운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장 초반까지만 해도 30만 원 선에 다시 한번 탈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30만 5천 원을 탈환했는데 다시 한번 좀 오후장에 미끄러지다가 1.86% 결국에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이 왜 이렇게 어지러웠는지 이 아일리아 특허 출원 관련해서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사실 뭐 아일리아는 사실 뭐 큰 영향은 없고 물론 이제 알테오젠 자회사인 이제 알토스 바이오로지스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항상 알테오젠은 얘기는 합니다.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 아니라고. 그냥 바이오 플랫폼 회사라고. 물론 이제 아일리아 이제 HD는 이제 고용량 이제 원 특허 보유자인 이제 리제네론이죠. 리제네론의 고용량 이제 그게 이제 주기가 긴 게 이제 아일리아 HD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특허 이제 출원한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오늘자로서는 사실 뭐 알토젠 주가의 영향 사실 그렇게 많은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뭐 창구들, 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뭐 오늘까지죠. 대주주 양도세 이제 회피성 물량 물론 이제 50억이긴 합니다. 50억이긴 하지만은 사실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그 부담스러운 물량들이 오늘자까지 막판에 15만 주까지 나왔습니다. 어제가 이틀 전이죠. 20만 주까지 나왔던 물량들이 오늘로써 이제 양도세 관련 물량들은 다 나왔다고 보일 수가 있겠고 그 물량들 35만 주가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죠. 흔히 말하는 이제 프랍 트레이더 그러니까 증권사의 고유자산 물량으로 인해서 최근에 물량들을 다 모아왔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이슈로 최근에 그 급등락이 좀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임시 주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박순재 대표가 물론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해왔었고 그동안 나왔던 뭐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빠질 수 있는 요소는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추후에 이제 모멘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아일리아 관련해서는 물론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뭐 8조, 7조 시장이고 뭐 셀트리온도 내년부터는 아일리아 시밀러 하고 최근에 3천당 제약이 그 특히 뭐 미국이랑 이제 중남미 쪽 6개국 포함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죠. 물론 올해 상반기 때 15개국이랑 이제 특허 또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알기아는 이제 바이오 심리오 쪽의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가지고 알테오젠이 이 시장에서 얼마 가져가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못 가져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테오젠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잘하면 되고 만약에 다음 달에 학회에서 케트루다 SC 관련해서 학회 발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FDA 이제 거기에 풍목허가 이제 승인을 할 겁니다. 물론 보통 7개월, 8개월 걸린다고 감안을 하게 되면 올해 한 3분기쯤에 발표를 할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조기 승인 여부가 조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물론 오늘 박순재 대표 얘기한 거는 이제 밑줄 끈 것 중에 하나가 MTA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된 간담회를 했을 때도 MTA 총 6곳, 7개 중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월이나 1분기쯤에 한국과 계약을 할 것이라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숫자는 공개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와 FDA 승인 이슈와 그리고 머크사와의 학회 발표 그리고 나머지 2개가 기존의 듀피젠트 이제 사노피와 관련된 SC 임상 1상에 진입하는 여부 N2 SC, 다이치 산교조 이것도 임상 1상 진입 여부가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한 5개 정도의 모멘텀이 1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주주 양도성 회피와 관련된 리스크가 오늘로서 해제가 됐습니다. 물론 내일 풀업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과연 이제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개인적으로 1월달 내까지는 11월 11일 날 고점 찍었던 45만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 플레이에 따른 알테오젠 정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변동성은 이 연말 대주주 양도세 플레이 때문이었다. 남은 이 거래일 동안 알테오젠의 수급 변화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오늘 신규 상장한 파인메딕스입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60% 상승, 더블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의 장 초반에는 100% 넘게 급등하더라고요. 오늘 이 상장 흥행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내년 IPO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규 매수 많이 좀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수급들은 다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줬고 지금 파인메딕스 같은 경우엔 국내 의료기기 쪽에 국산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진이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거고 국내 최초로 소화기 내시경 시술 도구를 국산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기대감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으로에 대해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 회사 자체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구축하는 데 더욱더 집중하겠다라고 말했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실적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IPO 당시에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최상단의 가격을 이제 하게 되었고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요즘 시장 분위기 자체가 IPO 시장 좋지 않은데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오늘 이제 시세 흐름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살짝 이제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난해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를 하고 영업이익도 9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앞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뭐 다른 기업들 굳이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뭐 3빌리언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쪽에 이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에 시장은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보셨을 때는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가가 조금은 거래일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거나 눌림이 형성될 때 그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이다. 아직은 이런 기업이 상장했구나라고 좀 보시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이야기가 나와서 로봇 관련 신규 상장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이젠 RNM이나 시메스, 클로버 같은 그런 신규 상장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신규 상장 로봇주들은 왜 이렇게 잘 가는 건지 다음 타자는 어디로 찍어보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일단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 뭐 우리가 작년까지 올해겠죠. 올해 이제 뭐 AI 반도체에서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AI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오늘도 이제 오픈 AI 이제 샘 알트만 대표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많이 냈죠. 물론 이제 시장은 이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야 지금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서 향후에 자동차 생산을 이제 연간 1,000만 대까지, 연간 2,000만 대까지 만들 게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적어도 100만 대 이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옵티머스 로봇이고, 이것을 무엇을 하겠냐? 그만큼 노동 시간을 엄청나게 쪼여서 실적에 대한 생산성을 더 강하게 시켜주기 위함이겠죠. 물론 오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서 덤블링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미국 회사죠. 물론 현대차가 인수를 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고 있는 회사는 레인보우 로보티스입니다. 물론 카이스트 이제 그 박사 과정들이 만든 이제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티스고, 내년에 이종부액 로봇을 이제 시양산 테스트를 하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기술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샤오미도 공식 행사에서 이제 신제품 로봇을 계속 선보였고, 그만큼 이 시장이 불과 뭐 6년 안에 만들어질 세상이 뒤바뀔 수 있는 게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오늘 X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X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왜 허퍼 GPU 20만 개를 어디다 쓸 거냐. 근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 20만 개 우리한테는 그저 에피타이저 뿐이다. 향후에 그 AI 수요 칩들이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거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거고, 그만큼 그 많은 사용을 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의 선장은 로봇.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 못 나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뭐 뉴로메카 최근에 많이 올랐죠. 뭐 아직 적자입니다. 적자고 내년에도 1,000억 이상 매출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그만큼 캐파 자체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게 결국 내러티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물론 지금 중국도 협동 로봇이나 이런 산업용 로봇 자체가 유비텍이라는 회사가 샤오미와 함께 빠르게 지금 이 시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는 이제 공장에 대한 수요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동안 화나기나 야스카와 쪽에 대한 로봇 기술들을 계속 수입을 해오면서 이제 중국도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장을 돌파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유럽이나 북미 시장인데,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 유럽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당연히 꺾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습니다. 북미는 대부분 다 유니버셜 로봇이죠. 덴마크에 있는 회사, 그리고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그리고 대만에 있는 그리고 테크맨 회사가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로봇이 내러티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포스코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하나 둘씩 이제 M&A에 뛰어드는 거죠. 결국 오늘 아침에 나온 오픈 AI도 그런 M&A 관련된 이슈입니다. 물론 오늘 하이젠 RNN도 이와 액추에이터 관련 이제 그 감속기를 만든 회사인데, 물론 우리나라의 로보티즈도 만들고 있고, 물론 기술력도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은 결국에는 로봇 시장이 커지고 이런 부품을 만든 회사들이 당연히 수요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실적에 가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에 동조하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절대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밸류가 얼마만큼 올라갈 겁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는 만큼 이 내년에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M&A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지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종목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